좌우 되니까 좀 힘드시죠? 일단 이제 습관되면 또 괜찮고 오늘 하니까 또 3월 1일 날 또 걷더니 또 오후까지 하겠죠? 3월 1일 날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 뭐 밤 10시에 막 끝나고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포기하고 오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3, 4월 달을 열심히 안 하시면 5월 달부터 2차를 포기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3, 4월 달에 1차를 정확히 잡으셔야 5월부터는 2차까지 그날 복습 다시 하거든요. 3, 4월까지 1차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5월 달부터 2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1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제3절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되어 있죠? 이때 제3조 있습니까? 513페이지 제3조 1항 임대차는 그 등기 거기서 등기란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를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하면 곧바로 대항력 생기죠? 다시 그 등기가 뭐예요?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다음 동그라미 2개 쳐보세요. 주택인도 동그라미 주민등록 동그라미 하세요.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이죠.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생긴다가 대항력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럼 대항력 의미가 제일 밑에 사항 보세요. 임차주택 양수인 가로 건너뛰고 양수인은 임대인이 양도인이죠. 양도인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아까 했었죠?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대항 요건이 있죠. 그럼 반가로 2번 이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 후 취득요건 동그라미세요.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존속요건 동그라미. 그러니까 대항요건은 끝까지 유지돼야 돼요. 아까 대항력을 갖추려면 이제 인주라고 해보세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다음 우선면제 갖추려면 이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사 가거나 주소 옮기면 대항력 곧바로 소멸합니다. 다시 임차권으로 살다가 이사 가거나 주소 옮기면 대항력 곧바로 소멸해요. 그럼 대항력 소멸하니까 우선면제도 따라서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이사 가거나 주소 옮기면 안 됩니다. 다시 존속요건 동그라미 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는 그 다음 말 동그라미 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동그라미. 그때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 당행사를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절대 이상하거나 주소 옮기면 안 돼요. 그럼 대항력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걸 물어보면서 하면서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요. 주소 하루만 빼달라고. 왜 빼달라 그러죠? 그렇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소 하루만 빼달라 그러면 주소 하루 빼면 대항력 소멸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은행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어요. 은행에. 그 다음날 주소 옮기면 대항력 늦게 갖췄죠? 그럼 경매하면 돈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소 빼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하단에 양가로 3번 대항력 의미 있습니까? 자, 대항력 있어요. 그럼 중간에 집주인 바뀌었을 때 누구한테 보증금 받아나가요? 새로운 소유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양수인 동그라미.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 인수가 이제 양도인은 책임을 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양수인이 인수한다. 그래서 그 반가로 1번 5줄 읽어오시면 돼요. 양수인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3번 그건 미등기 동그라미 무허가 동그라미. 즉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주임법 적용돼요. 거기 사는 사람을 더 보호해야겠죠. 사실상 주거용이면 다 보호됩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법인. 법인은 원래 주임법 적용 안 돼요. 법인은 주거 생활하지 않죠. 법인이 주택을 임차했다. 주임법 적용 안 됩니다. 법인 직원이 살겠죠. 법인 직원이 살아도 주임법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반가로 1번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럼 대항력도 적용되지 않겠죠. 이 법에. 그래서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당연히 승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주임법 적용되지 않으니까 주임법에 있는 대항력 인정 안 된다. 그 말이죠. 주임법 적용 안 되니까. 근데 반가로 2번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돼요. 다음 법인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첫째 줄 제일 끝에 가로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중소기업 동그라미 중소기업.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주인법 적용 안 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걸 LH 그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 다음 지방공사 또는 얼마 전에 동그라미 2번 중소기업까지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인법이 적용돼요. 그 중에 대항력이 LH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건설에서 아파트 지었는데 이 전부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면 여기 부도나겠죠? 잘못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LH에서 이 전부를 임대차예요. 전부 임대차. 그럼 보증금 다 줬겠죠? 그럼 돈 들어왔으니까 부도 면하잖아요. 보증금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산정한 무주택자 이자에게 빌린 걸 다시 빌려줘요. 전대차. 그러면 전대인, 전차인. 그래서 얘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에 다리를 놔서 여기는 부도 면했죠? 살집 생겼죠? 이런 공익법인만 이런 데만 주인법의 대항력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음 중소기업도 지방 같은데 근로자위에서 원룸을 통으로 넣었어요. 원룸 방 10칸, 20칸. 그러면 그때는 주인법 적용해줘요. 대항력. 아시겠죠?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LH가 영어로 무슨 글자죠? LH가 무슨 약자예요? 영어로? 로보텔 약자예요. 로보텔. 뭐 저 어려운 말 못합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 선순위 권리자 있는 경우도 있죠. 그 반가로 1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경매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 늦으면 소멸한다 그랬죠. 그 말이 써 있습니다. 반가로 1번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주민등록 나왔습니까? 그럼 주민등록을 제대로 해야겠죠. 반가로 1번 주민등록 전속되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6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이사 나가면 대항력 끊기죠. 다시 재저임하면 재저임한 다음날 응시에 새롭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2번 가족이나 전차인 나왔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동그라미 가족 주민으로도 보호가 돼요. 충분하다. 따라서 가족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되고 상실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가족. 그 다음 반가로 3번은 자 주민등록은 정확히 해야겠죠. 외부에 공시되니까 정확히. 그래서 넘기시면 동그라미 7번이 나와요. 동그라미 7번. 다가구 주택 나왔습니까? 그럼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아직 공포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공동주택을 내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다가구는 여기 없죠? 그러니까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가구는 단독. 그래서 서울의 연세대학교 있죠? 서울의 연세대학교. 아연세대 하시면 돼요. 아연세대라고. 서울의 연세대학교. 연세대 싫은데요, 저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싸웠거든요. 남자가 뒤지게 맞았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 인연 세대. 그래 하는 겁니다. 네, 뒤지게 맞은 놈이. 아무튼 어떻게든 외우시면 되게. 그럼 이제 공동주택은 주민으로 갈 때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돼요. 동호수. 동호수 안 적으면 주민등록 잘못된 거라 대항력 없습니다. 근데 다가구는 집원만 적으면 돼요. 집원. 그러니까 보통 원룸 건물은 원룸 4층짜리에 방이 20칸 있다. 호마다 개별적으로 등기 안 하죠? 그럼 4층이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런 게 다가구입니다. 근데 보통 원룸 건물도 호마다 등기를 따로따로 만든 게 있거든요. 집주인 많이 해요. 201호 등기부 만들고 202호 만들고 203호 만들면 그게 연립이나 다세대 공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호마다 등기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공동이에요. 공동. 오피스텔, 보통 오피스텔 호마다 등기를 따로 만들죠. 주택 이름은 공동입니다. 근데 보통 얻는 건물은 호마다 등기를 따로 안 만들고 4층 전부에 등기 만들죠. 그러면 다가구예요. 다가구. 다가구. 그래서 동그라미 7번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그 아랫줄 주민등록시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한 것으로 유효하며, 다음 유효하며 거기서 밑으로 네 번째 줄 물론 있습니까? 거기다 아파트 쓰시고, 아파트, 연립주택이나 다세주택은 이러한 경우에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 동호서 안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7번은 거기 인정되지 않는다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그 6줄만. 지금까지 대항력 일단 보셨고, 오른쪽 오시면 02번 우선 면제권 있습니까? 그럼 밑에 3조 2 있죠? 3조 2의 2항 보세요. 2항. 2항. 519페이지입니다. 3조 2에서 2항. 제3조 1항, 2항 또는 제3항은 대항요건 동그라미. 그게 대항요건이에요.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 가로는 보지 마세요. 그럼 증서 바로 아래 증서 상의, 다음 확정일자 동그라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이렇게 우선면제는 경매 공매만 나오고 경공매에서만.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가로 열고 동그라미 칩니다. 대지 포함 동그라미. 그거 아주 중요해요. 대지 포함. 대지 포함 후 환가대금 및 경락대금에서 그 다음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있어야 되죠. 있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보다 이제 법에 써있어요. 그러게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 있다라고. 그러니까 법에 써있으니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면제권은 이렇게 법에 써있어야 돼요. 민법 임대차는 우선면제권 안 써있어서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주임법 상임법에서요. 그리고 민법 임대차에는 민법 규정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민법 임대차에는 보증금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는 법조문에. 아까 민법 책에 있었지 조문에 있는 보증금 그런 말 없어요. 민법에는. 보증금 이런 말은 법조문에 여기 주임법에 아까 보증금 있었죠. 주임법 상임법이면 보증금 그런 말 있어요. 다시 보증금이란 말은 조문에는 없다고요. 아까 민법 책에 있었지. 근데 상임법, 주임법에는 보증금 그 말이 조문에 있고 우선면제권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면제가 있는 겁니다. 법에 써 있는 것만. 유치권은 우선면제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물권이라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면제. 그럼 이제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양가로 1번 겸유 동그라미 쳤죠. 그래서 밑에 반가로 1번 그 5점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했죠. 그럼 넘기시면 이제 523페이지 와보세요. 523페이지. 그 양괄호 2번 우선면제권 발생 시기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아까 프린트해서 날짜로 3월 2일 날짜로 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프린트를 했으니까 그 양괄호 2번 그 5줄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프린트 가야 되면 안 읽어봐도 됩니다. 5줄만. 그럼 이제 우선면제는 특별히 볼 게 없고, 자, 넘기시면 이제 525페이지 와보세요. 525페이지. 제일 밑에 03번 임차인 경매 신청 시 집행개시 요건 완화가 있죠. 그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주택을 을과 주택 임대차 있습니다. 을이 보증금을 지급했어요. 갑한테. 그럼 주택을 넘겨서 을이 주택을 직접 점유 하고 있다가 임대차가 끝났거든요. 그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 관계였죠. 동시행. 근데 을은 이사 갈 준비를 다 했어요. 목적물 반환 준비를 다 했는데 갑이 보증금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을은 크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어제 들어본 것 같죠? 첫째, 끝났더라도 너가 돈 줄 때까지 나도 방 못 빼라고 동시항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어제 무슨 임차권 등기 명령 한다 그랬어요.
좀 더 할 것이고, 세 번째, 을은 가장 적극적으로 임차인은 경매 신청권 없어요. 의무경매 신청권. 그래서 을은 이걸 주택을 강제경매할 수 있어요. 강제경매. 강제경매할 때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이걸 집행 권고를 해서 주택을 강제경매하는 겁니다. 강제경매할 때는 이제 경매를 규율하는 법이 민사집행법인데, 민사집행법에서 우리 주택을 경매 청구하려면 지금 뭘 받으려고 경매 청구하죠? 보증금. 그럼 이거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하고 경매 들어간다 했어요. 다시 을은 지금 뭐 받으려고 경매해요? 보증금. 그럼 경매 청구하려면 이거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반대 채무를 이행 제공해야 돼요. 그 말은 방을 빼고 경매 신청해야 돼요. 민사집행법에서. 방을 빼고 경매해야 되는데, 방 빼버리면 대항력 우선 면제권 다 상실해버리죠? 그럼 경매 하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임법에서 주택임차인은 경매할 때 방 안 빼도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것이 제목. 임차인의 경매 신청 시 집행개시 요건이 원래 방 빼야 되는데 완화 그 말이 방 안 빼고 경매할 수 있다. 그래야 우선 면제권이 대항력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밑에 네 줄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후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가 그게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 의무경매는 담보권자가 하는 경매. 저당권자, 전세권자. 다시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 그 다음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도 즉 방 안 빼고 그 주택에 대해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을 언제 빼야 돼요? 경매 다 끝나고 보증금 받을 때 방 빼는 거예요. 다시 경매 신청할 때 방 뺀 게 아니라 경매 다 끝나면 보증금 받겠죠? 그때 방 뺍니다. 그게 왼쪽에 524페이지. 524. 제일 상단에 양가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저같이 오른쪽부터 보고 왼쪽으로 와야 돼요. 다시 524 제일 상단에 양가로 3번. 보증금 수령과 주택 반환 돼 있죠? 자, 임차주택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즉 방 빼야 된다. 이때 임차주택 반환은 보증금 수령과 동시행이죠. 동시행 관계 있는 것이 선이행 의무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 경매 다 끝나고 경락대금에서 보증금 받을 때 방 뺀다. 그 말입니다. 경매 신청할 때 방 뺀 게 아니에요. 상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27페이지 와보세요. 527. 거기 하단에 05번 이제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가 있죠. 그럼 8조에서 1항 맞습니까? 1항 보셨고. 자, 아까 우리가 주택임차인 권리가 지금 우리는 대항력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면제권 보셨죠?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게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인데, 이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은 우리가 배당 순서에 오셨죠? 배당 순서가 경비 최당 후 임금 공채. 이게 우선 면제인데 저당권, 전세권 우선 면제 있죠? 그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100명 있더라도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을 먼저 받아요. 다시 임차인보다 날짜가 빠른 저당권이 100명 있더라도 최우선 면제는 제일 가서 먼저 받아버립니다. 그럼 이걸 한없이 인정하면 나보다 먼저 나온 저당권자를 해칠 우려가 있어요. 다시 이걸 한없이 인정하면 나보다 날짜가 빨랐던 저당권자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날짜 빠른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버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았어요. 방이 4칸이거든요. 4칸에 다 소액임차에 넣어버립니다. 그럼 소액들이 다 받아버리면 은행이 채권을 해소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제한을 시켜야 돼요. 제한. 그래서 이것은 경락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해줍니다. 경락가액 2분의 1까지만. 그래서 자 8조의 사망. 1항에 따라 우선 면제 그럼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을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그 아랫줄 중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가로 열고 동그라미 칩니다. 대지가액 포함. 중요합니다. 다 대지 포함이에요. 그 다음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 넘지 못한다. 그 말이 최우선은 경락대금 2분의 1까지만 해줍니다. 왜 그래요? 임차인보다 날짜가 빠른 저당권이 나머지 먼저 받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넘기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반가로 1번 돼 있죠? 반가로 1번은 4줄 읽어보세요. 이 말을 써놨어요. 이렇게. 뭐 조세보다 당해세 세금보다 더 먼저 받아요. 최우선. 경비 최당 후 인공제. 그 다음에 이제 양괄호 2번. 최우선 면제 받을 소액 임차인 범위 되어 있습니까? 양괄호 2번. 그래서 반괄호 1번 A, B, C, D 있죠? 있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게 A, B, C, D 있으면 왼쪽에 월세 X 써놓으세요. 차임 X. 지금 왼쪽 528페이지입니다. 529에 하시면 안 돼요. 528 왼쪽. 그래서 그 A, B, C, D가 소액 임차인 기준이에요. 누가 소액 임차인인가?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529. 거기 상단에 양가로 3번. 그 양가로 3번이 얼마를 채워서 받는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그럼 또 A, B, C, D가 있죠? 그래서 왼쪽 A, B, C, D, 오른쪽 A, B, C, D 같이 보는 겁니다. 왼쪽이 누가 소액 임차인인가? 오른쪽이 소액이라면 얼마를 최우선 받는가? 그 말입니다. 왼쪽 528. A가 서울특별시에 써 있습니까? 9,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월세는 안 봐요. 0원이든 100만 원이든 안 봅니다.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해요. 서울은 9,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 오른쪽 페이지 A. 얼마까지 채워서 받아요? 3,200까지. 3,200까지. 그러니까 서울 보증금이 9,501만 원이에요. 보증 9,501만 원 서울에서. 그럼 최우선 얼마까지 받아요? 그렇죠. 10원 못 받아요. 만원 때문에. 만원 때문에 10원 못 받아요. 9,500 넘었으니까. 딱 9,500 이하만 3,200까지. 3,200. 그러니까 어떤 변태 같은 임대인이 9,501만 원 꼭 달래요. 1만 원. 그럼 계약서는 그냥 9,500 쓰고 만 원은 그냥 얼굴에 뿌려버리세요. 그러게. 그래야 소액이 되니까 소액. 아셨죠? 이론만 초과해도 소액 아니에요. 다시 왼쪽에 B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역제권역 가로 열고 서울은 제외 그랬죠. 서울은 과밀 역제권역이지만 A로 가니까 A. 그래서 B에서 제외. 그럼 8천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입니까? 오른쪽 페이지 B 2,700까지 채워서 받아요. 다시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에 C. 광역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 그랬죠? 다시 가로 보세요. 가로 처음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거기가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은 B로 가니까 여기서 제외예요. 인천은 어디로 간다? 윗줄 B. 그러니까 C에서 제외. 그 다음 군 지역 제외 그랬죠? 광역시 아래에 군이 있습니까? 있죠? 인천광역시 광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기는 밑에 리을로 가요. 리을. 그래서 C에서 제외입니다. 가로 안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군은 D가 D로 그 밖 지역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D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D. 그러니까 C에서 가로 열고 제외요. 그 다음에 유성도시 4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여기는 6천만 원 이하고 소액 임차인. 그럼 오른쪽 페이지 얼마까지 채워서 받아요? 2천만 원까지. 다시 왼쪽 오시면 왼쪽 페이지 D. 그 밖 지역은 4,500 이하가 소액 임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D가 그 밖 지역은 1,500까지 채워서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 페이지 금액에서 이론만 초과해도 최우선 10원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페이지 보시면 528. 지금 A, B, C, D 보셨죠? 월세는 안 봐요. 그리고 거기 528입니다. 최우선 변제받을 소액 임차인 범위 써있죠? 거기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 528페이지가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그 기준으로 소액 임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임법이 전두환 때 만들었어요. 전두환.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서민들을 환심을 사게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부터 금액이 계속 올랐겠죠. 이 소액 금액이. 화폐 가치가 오르니까. 그래서 2014년에 금액을 위로 올린 거예요. 2014년에. 아시겠죠? 그럼 그 전에 금액이 있겠죠? 그럼 서울만 제가 한번 써보면, 서울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제 서울이 2010년 7월 26일 날 금액이 올랐어요. 2013년 12월 31일까지 서울의 경우 여기는 7,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7,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그 중에 2,500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책 2014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서울이 9,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죠. 얼마까지 최우선 받아요? 3,200까지. 예, 돼 있습니다. 그 위에도 또 금액이 있었겠죠. 1980년부터 계속 올랐어요. 조금씩. 화폐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럼 제가 이제 아까 경매에 그러면 항상 뭘 떠올라 그랬죠? 말소기준 권리. 자동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 그러면 노래자랑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전국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분명히 했습니다.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무조건. 그럼 서울특별시에 갑주택이 있어요. 갑주택. 3층짜리 주택이 있다 해보세요. 갑이 돈이 필요해서 K은행 와서 1억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은행 앞으로. 언제 그랬냐면 2013년 2월 1일 날. 이날 돈 빌리고 은행 앞으로 근저당해 줬어요. 그 다음 주택에 임차인이 3명 들어왔어요. 보증금이 A가 9천만 원이고 월세 없어요. B가 7천만 원. C가 5천만 원 이렇게 해보세요. 얘들이 다 2016년 2월 5일 날 다 입주하고 대학 요건 갖췄다 해보세요. 2016년 올해 2월 5일 날. 근데 이 주택이 오늘 경매에 나왔어요. 오늘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 누구죠? 소액 임차인. 누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타 같으면 저 인간이 안 물어봤을까? 좀 뭔가 있을 것 같죠? 뭔가? ABC가 타면 제가 안 물어봤을 것 같고 저 인간이. 누가 소액 임차인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 그럼 뭐 떠올라라고요? 말소기준 권리. 그럼 이 부동산에 저당권 따가나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럼 은행을 이날 돈 빌려줄 때 이때 금액이 오를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준을 판단으로 은행은 돈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이하만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행이 이날 돈 오를지 이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거 보고 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7,500 이하만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그럼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무조건 1순위 저당권. 그래서 BC만 소액 임차인이고 A는 소액 임차인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1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만 하신 사무실 가면 이런 표가 없거든요. 근데 경매까지 같이 한 사무소 가면 이 표가 1980년부터 쭉 그 표를 책상에 붙여놔요. 그래서 경매가 나오면 1순위 저당권 날짜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29 거기 양가로 3번 있죠? 그럼 반가로 1번 ABC 금액 보셨죠? 그 밑에 반가로 2번 위 금액이 주택가액 가로 열고 대지가액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해준다 그랬죠? 아까 했었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532페이지 오시면 532페이지 제일 밑에 03번 강행 규정 돼 있죠? 자 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 효력이 있습니다. 불리한 것만 효력 없자. 이것을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만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임법과 반대 약정 무조건 무효가 아닙니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그걸 편면적 강행규정. 여기까지 일단 주임법을 마치고 이제 상임법으로 가시면 상임법은 구조가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차이점만 하시면 차이점만. 차이점. 그럼 537페이지 보세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나왔죠? 자, 이제 주임법과 상임법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임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돼요.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된다.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상임법은 적용 범위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는 모든 주택 다 적용돼요. 뭐 예를 들면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가 뭐 4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40억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30억 주고 A가 임차했대요. 보증금 30억 주고. 그럼 A는 돈 겁나게 많겠죠? 그래도 나무 집 사니까 불쌍하게 봐서 주임법 보호해줍니다. 나무 집 사니까. 근데 상임법은 보증금액을 일정 금액 이하만 상임법이 적용돼요. 모든 상가임대차가 아니라. 그래서 책에 01번 적용범위 나왔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이 법 규정 전부가 적용되는 것은 보증금액 아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한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A, B, C, D가 있죠? A, B, C, D는 묶으셔가지고 월세 5 쓰세요. 여기는 월세 곱하기 100을 환산하는 겁니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A 서울은 4억 이하만 상임법이 적용돼요. 4억 이하만. 월세 곱하기 100 한 것. 그래서 보증금 합산한 거. 그 다음 B는 과밀력 적건력 얼마예요? 3억 이하. C 광역시와 위성도시들은 2억 4천이야. D 그 적은 1억 8천 이하 상가건물만. 그리고 반가로 2번. 이때 보증금 외에 차임 있는 경우에 올다인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그 말이 아까 월세 곱하기 100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양가로 2번. 보증금액이 위 1번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밑에 4줄이 있습니까? 그래도 상임법 중에 그 4줄 규정이 적용돼요. 그럼 그 4줄에 547페이지 쓰시고 547에 다시 정확히 설명해놨어요. 547페이지 가보세요. 그래서 547페이지가 제6절 제목이 뭐예요? 보증금이 2조 1항 단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밑에 1, 2, 3, 4 있죠? 그것들은 적용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보증금 얼마 이하만 상임법이 적용됩니까? 4억 이하인데 서울에서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더라도 그 547페이지는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01번이 대항력 적용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증금 4억 초과하더라도 상임법에 대항력 인정됩니다. 그리고 02번이 계약갱신 요구예요. 03번이 권리금 보호가 새로 생겼어요. 작년에. 04번이 차임연체 3기 작년에 생겼습니다. 재작년인가? 그래서 그 1, 2, 3, 4는 서울에서 보증금을 4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그게 아닌 것들은 4억 초과하면 상임법 적용 안 돼요. 상임법은 4억 이하만 적용되고 547페이지는 4억 초과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537로 오시면 이제 547페이지 538이면 죄송합니다. 538페이지 이제 시간이 급하니까 저도 약간 맛이 가서 막 말이 흘러가요. 자, 538 상단에 양가로 3번 있죠? 거기는 세 줄 읽어보시면 돼요.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미등기 전세에 적용되고 일시사용이 명백할 때 적용 안 된다. 세 줄 읽어보세요. 그 다음 02번 강행규정 나왔죠? 거기다 아래 한 줄만 밑줄. 이 법 규정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 없다. 이게 아까 편면적 강형이죠. 주임법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큰 구조는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제2절 대항력과 우선면제 나왔습니까? 이제 상인법 대항력은 상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주임법은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이겠죠? 여기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 신청 빠지면 틀립니다. 신청한 다음날 응시예요. 사업자 등록한 다음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응시. 그래서 그 양괄호 1번 세 줄 읽어보시고 그 다음 양괄호 2번이 중요해요. 양괄호 2번은 주임법도 똑같은데 주임법에는 안 쓰여 있었어요. 자, 양괄호 2번 임차 건물에 대해서 경매 나왔습니까? 그럼 뭐가 떠올라요? 말소기준 권리. 다시 양괄호 2번 임차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지면 임차권은 그 임차 건물 경락이 와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즉 원칙이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동그라미 칩니다. 대항력 있는 동그라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방금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그게 무슨 말이죠? 방금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이거 갖췄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경매가 나왔죠? 그럼 경매에서 대항력이 무슨 말이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췄단 말이에요. 1순위 처당권보다 대항력이 빨랐단 말이에요. 아니 처당권 있고 대항력 갖추면 경매에서 다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그라미 친 대항력 능이란 대항력이 먼저 있고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경매하면 살아남잖아요 이게. 즉 아까 프린트 사례 2번 말이에요. 사례 2번. 사례 2번은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먼저 갖췄죠. 근저당권입니다. 그 경우 말이에요. 그 경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빨랐다 그 말이에요. 경매니까. 그러니까 항상 경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에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이란 단순히 이걸 갖췄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보다 빨랐다? 1순위 처당권보다 빨랐다 그 말이에요. 늦으면 다 소멸되니까.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제 02번 우선 면제권 돼 있죠? 양괄호 1번 보세요. 양괄호 1번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겸유 그랬죠? 그럼 반괄호 1번 대항력권을 갖추고 관할 세무사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이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함께 갖게 되죠? 확정일자 누구한테 받아요? 세무사장. 그러니까 주임법은 확정일자 주민센터. 상인법은 확정일자 세무사장. 그리고 이제 반괄호 1번은 그 5줄 달고 오시면 돼요. 주임법하고 똑같다 그러고. 아래 반괄호 2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은 취득요건 동그라미세요. 뿐만 아니라 전속요건 동그라미. 주임법하고 똑같죠? 따라서 아래줄 경매 절차에서 다시 동그라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그렇다고 계속 전속해야 하고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넘기시면 03번 경매 신청 요건 완화 그랬죠? 제목 옆에 써놓습니다. 주임법과 동일. 주임법과 동일 똑같다.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도 보증금 안 받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경매할 때 상가 안 빼고 경매할 수 있다. 그럼 언제 상가를 빼야 돼요? 경매 다 끝나고 돈 받을 때 동시행으로 상가를 빼는 거고 경매 신청할 때 상가를 빼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어야겠죠? 10분 쉬어가지고 하겠습니다.